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화 건국전쟁에 관해서 소신 발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특집편 다 보셨을 텐데요. 이후에 제가 엄청난 악플과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이렇게 욕을 많이 먹기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충분히 예상했던 반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악플들이 쏟아졌어요. 이 영화 건국전쟁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문제는 역사 왜곡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얼마 되지 않는 공은 과대포장하고 그의 수많은 과오는 축소하고 은폐하게 급급했던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한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 강사들이 이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이 스타 강사들, 유명한 강사들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심지어는 저명한 역사 교수들도 침묵을 지켰었죠. 왜 그랬을까? 바로 기득권 때문이죠.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기 싫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건국전쟁을 비판적인 견해, 즉 소신 발언을 하게 되면 빨갱이로 매도당할 것이고, 반대로 건국전쟁을 옹호한 듯한 발언을 하게 되면 극우 세력, 또 친일 매국노로 매도당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예 침묵을 지켰던 것입니다. 반면에 소신 발언으로 유명했던,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유명한 한국사 강사, 바로 황현필 강사는 혼자서 정말 고군분투하시더라고요.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그냥 묻어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용기가 없어서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유명한 강사가 아직 아닙니다. 제가 올린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보실 것도 아니고 오히려 후폭풍부한 엄청나겠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건국전쟁에 관해서 특집편 소신발언을 했던 이유는 바로 역사 강사로서의 이 소신, 양심, 이 의무감을, 사명감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역사 강사를 왜 할까?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합니다. 1차적으로. 생계는 해결해야 되죠. 하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돈은 먹고 살만 하면 된다. 그 이상은 과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역사 강사는 다른 분야의 강사들보다 특별한 사명감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성공, 부귀영화, 이런 명예를 위해서 역사 강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바른 역사를 널리 알려서 많은 국민들한테 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좀 더 정의롭고 멋진 대한민국으로 바로 서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저는 한국사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제가 힘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진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소신 발언을 했는데 예상했던 대로 엄청난 후폭풍과 악플들이 쏟아졌던 것이죠.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조회수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3천 몇백 회에 불과한데 3,000회가 조금 넘는 조회수에 문제는 악플은 무려 수백 개에 달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눈에는 지금 안 보이십니다. 왜냐면 제가 다 삭제했거든요. 정말 삭제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 단기간에 악플들이 집중적으로 달리니까 이 삭제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더라고요. 손도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삭제했냐면 여러분들한테 이 채널은 여러분 공적인 장소잖아요. 그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다른 구독자도, 다른 시청자들을 보시는데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쌍극들을 이렇게 다른 분들이 보시게 되면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채널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려지기 때문에 삭제를 했는데 대부분 이런 악플들이었습니다. 너는 빨갱이다. 우리 색깔론 공세 충분히 예상했지 않습니까? 너는 빨갱이다. 주사파다. 좌파다.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네가 좋아하는 김정은이 있는 북한으로 가라. 이러한 욕도 들었고, 심지어는 외모 비하에 대한 욕도 들었습니다. 정말 생긴 대로 논다. 생각도 밥맛인데 강의도 그딴 식으로 하느냐. 어린 놈이 설친다. 강의도 더럽게 못한다. 온갖 욕이란 욕은 태어나서 다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건국전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정말 저보고 죽으라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거 지우는 게. 물론 제가 신고도 할까?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상당수는 굉장히 도를 넘은 인신공격이고 입에 담을 수는 욕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도를 지나친 악플은 명백한 여러분? 형사처벌 대상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범죄. 그 사람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벌백계로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들을 신고도 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할까도 고민했는데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는 상습적이지는 않았어요. 아직 단발성 공격이고, 또 제가 이렇게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게 되면 저도 시간적, 정신적 손실이 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갔습니다. 근데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면 제가 견디기 힘들어서가 아니고 사회 정의 실현 차원에서 저는 정식으로 신고도 하고 수사도 의뢰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대단했었죠. 정말 그 악플 공시에 태어나서 정말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물론 제가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이고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상처도 많이 받았고 마음이 편치 못했죠. 여러분 보고 뭐 빨갱이, 주사파, 뭐 죽어라, 뭐 얼굴에 대한 욕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쉽지 않죠. 그게 기분이. 하지만 앞으로 제가 역사 강사를 하면서 쏟아질 악플에 대해서 뭐 견디기 위해서 뭐 예방주사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짊어져야 될 몫이겠죠. 자,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 대응하지 않았냐? 그분들의 논리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반박을 하지 않았느냐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했느냐면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랑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사고체계가 완전 다릅니다. 극단적이고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고 이분법적인 논리, 즉 흑백 논리에 빠져 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빨갱이, 즉 적대적인 세력을 간주하고 심지어는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역사 사실 관계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한 분들을 실제로 만나봤는데 정말 대화가 안 됩니다. 벽 보고 대화하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예 반박을 하지 않았고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그러한 극우 세력들, 그런 좀 심한 사람들 만나면 극우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냥 대화를 하지 마십시오. 논리적인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그분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봤을 때 대부분 이런 주장이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었다. 이 좌파들에 의해서 지나치게 저평가되어 있다. 이것을 바로잡겠다. 그래서 우리들은 바른 역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떤 점에서 저평가되어 있느냐. 이분은 우리나라 건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건국의 아버지고 또 국부로 추앙받는 인물인데 이렇게 저평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 공도 있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논리죠. 그리고 농지개혁을 했다. 뭐 이런 업적들을 들이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게 대해서도 저번에 반박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날이 더 깊게, 더 사실적으로 반박할 날이 오겠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건국에 대해서 크게 기여한 바가 여러분 없습니다. 솔직히 이승만 전 대통령은 외교 독립운동론자거든요. 외교 독립운동. 굉장히 허황된 논리죠. 공산론입니다. 그 당시의 냉정했던 국제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당시 미국과 영국 같은 서방 세계는 일본처럼 제국주의 국가입니다. 일본과 한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미국과 영국 같은 서방 국가들을 보고 우리를 독립시켜달라. 말이 안 되죠. 실제로 실효성도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에 진짜 우리나라 건국의 주역은 이승만 같은 사람이 아니고 자신이 목숨을 걸고 또 자신이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처절하게 일제와 싸웠던 저는 임시정부 요인들, 그 외에도 수많은 독립군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열단, 뭐 한인 애국단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분들이 우리나라 건국의 주역이라고 봅니다. 역사는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죠. 이승만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건국에 크게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부로 추앙한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국부, 나라의 아버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한테 붙이는 칭호인데 독재자고 학살자인 사람이 국부가 된다? 말이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도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국부로 꼽겠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극우 세력들, 보수 우파들밖에 없겠죠. 실제로 우리가 국부를 꼽는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 드는 후보들. 물론 개인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일단 백범 김구 선생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또 몽양 영훈 선생, 그 다음에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들이 떠오르지 이승만은 후보 반열에도 오를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개가 정말 웃을 소리죠. 그리고 공산주의로부터 민주주의를 지켰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사람이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야반 도주하고 자국민을 버렸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한강 다리를 끊어서 수많은 자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서,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불법적으로 여러 번 바꾸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들, 양심적인 지식인들, 학생들, 시민들을 수없이 고문하고 학살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한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즉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람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이 다 맞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 말 맞다는 실제로 이승만이 그렇게 공이 많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승만을 독재자자 학살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가오는 그냥 가오가 아니고 너무나도 큰 죄입니다. 천지가 용서하지 않을 죄죠. 바로 뭡니까? 독재자고 학살자, 특히 학살의 죄입니다.
제주 4.3 사건에서 최소 3만 명의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고, 그리고 보도연맹 사건에도 또 수만 명에서 최대 수십만 명을 학살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양민 학살들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손에 죽어간 무고한 양민들의 숫자가 최소 수만에서 수십만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살자가 어떻게 국부가 되고 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보수우파가 제일 내세우는 권리가 바로 인권 탄압이든, 그들이 내세우는 가치 1번 바로 인권이죠. 그래서 이 북한 체제를 그렇게 욕하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북한은 개인의 권력을 위해서 자국민들의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마음대로 학살하죠. 독재 체제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죠. 그래서 북한을 그렇게 싫어하고 저도 그게 동의합니다. 정말 저도 북한이 싫어요. 하지만 그렇게 북한의 인권 탄압을 비난하는 그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국부로 추앙하는 이승만이 자국민들의 인권을 짓밟고 심지어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을 학살한 죄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앞뒤가 안 맞고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본다면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같은 독재자이자 학살자들도 재조명해야겠네요. 그들도 나름대로 공이 있습니다. 공은 있겠죠. 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왜 그렇게 비난하냐면 그 공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전부 다 이 세 사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무고한 인명을 너무나도 많이 학살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래, 학살한 거는 맞다. 하지만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저는 이 말도 굉장히 비겁한 변명으로 봅니다. 이렇게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독재자나 학살자들한테 이렇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말이 안 되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 학살한 것은 맞아. 하지만 그의 공이 훨씬 많으니 그 정도 과오는 덮고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이 그들의 말대로 정말 많은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긴 위인이 맞다 하더라도 그렇게 무고한 자국민들, 인명을 수없이 살상한 사람을 죄를 용서해주자, 그 정도 과오는 덮어주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러냐면 이들이, 여러분 모든 보수 우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들의 뿌리가 일단 친일 매국노로 가요. 이 친일 매국노들이 해방 이후에 청산되었어야 되는데 청산되지 못하고 이승만에 의해서 오히려 충용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되어서 지금까지 기득권을 대물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세력, 즉 반대하는 세력들, 대부분 야당 정치인들, 양심적인 지식인들, 학생들, 이 시민들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빨갱이, 즉 색깔론으로 몰아붙여야 됩니다. 빨갱이로 규정해서 제거해왔죠. 그렇게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강력한 반공주의자였던 백범 김구 선생조차도 빨갱이로 매도당했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말할 것 없습니다. 황해필 강서도 완전 빨갱이로 공격받고 있죠. 심지어는 역시 반공주의자고 북한을 싫어하는 저조차도 빨갱이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을 좋아할 리가 없죠. 제가 왜 공산주의자입니까? 공산주의 정말 싫은데, 공산주의는 정말 독재고 또 그 독재를 위해서 개인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패한 체제 이념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빨갱이로 매도합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변했습니다. 그러한 색깔론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는 말이죠.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고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부둥 쳐도 결국 그들의 그러한 색깔론, 그들이 유지하고 있던 그 질서, 기득권은 결국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때 친일 청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 대한민국이 지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바른 역사를 관심을 가지고 바른 역사로 무장해서 지금이라도 친일 청산을 시작해서 잘못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게 저한테 주어진 역사 강사로서의 사명감이고 양심이고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혼자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역사는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기록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역사는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지 못하죠. 일반인들도 그렇고 역사 강사나 교사도 자신의 입맛대로 편견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봅니다. 물론 역사는 사실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가 섞여 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주관적 요소를 완전히 빼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최대한 주관적 요소를 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는 정치적 이념, 종교적 색채 이런 것들 전부 다 빼고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 물론 평가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 팩트는 인정하고 들어가자는데 저 보수파는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료가 이승만을 독재자자 학살자로 규정했고 역사적 평가가 이미 끝났습니다. 물론 일부 극우 세력들, 즉 뉴라이트 계열들이 학자들이 일부 반박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승만은 학살자고 독재자고 이승만의 모든 죄는 역사 교과서에 기록되어서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역사로 주장합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들, 사료들을 인정하지 않고 조작되어도 주장하니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된다. 자, 여러분, 제가 건국전쟁 정말 소신발언 특집 올리고 정말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좋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쨌든가 역사 강사로서의 소신,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길을 변함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